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수 칠지 몰라요? 예, 제가 뭐 넥타이도 안 메고 갔다고 박수 칠지도 모릅니까? 예, 오늘 아침이라고 넥타이 안 하는 줄 몰랐어요. 여기 와서 내리는 딱 보니까 목이 시렵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넥타이 안 맸구나. 자, 그럼 오늘 하면 또 뭐 구정이 있네요, 그죠? 설 또 명절 잘 쉬셔야 되는데. 오늘 하고 그다음에 세법하고 또 오늘 뭐 등기 마치고 여러분들 그 명절 세고 나서 이제 지적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게 이제 189페이지 갈 차례네, 그죠? 자, 이게 등기 청문회에서 이제 뭐 몇 문제 안 나온 겁니다. 이건 등기부는. 자, 189쪽. 등기부는 이제 세 가지를 이루어지죠, 그죠? 원칙적으로. 자, 표제부, 갑구, 얼구, 뭐 다 배운 거 이제 슬쩍슬쩍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자, 표제부는 건물하고 땅이죠. 자, 여기는 표시를 기재한다 그래서 표제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표제부는 이제 부기등기를 하지 않죠. 왜? 이 표시번호 이거는 등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적으면 그냥 다 고치면 돼요. 이 순위번호는 이게 이제 권리의 순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등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등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고치면 됩니다, 이게. 표제부는 100% 주등기입니다. 부기등기가 없어요, 표시번호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추정력이 없죠. 권리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고, 갑구얼구는 뭐가 있다? 권리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이.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등기부하고 부속서 1, 등기부의 의. 자, 1번 정도는 기억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은 안 나오지만 등기부란 왜 부라 그랬냐 하면 옛날에는 책이었단 말이야. 종이 등기부는 등기부 책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컴퓨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등기부란 말을 씁니다.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즉 컴퓨터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 그래요. 종래 이제 종이 등기부는 책이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니까 이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걸 등기부라 그럽니다. 그리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기사항에 기록된 보조 기억장치 즉 자기 테이프를 등기부로 간주합니다. 전산에서 딱 저장한 것을 등기부로 본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등기부는 옛날에 종이 등기부 즉 장부식 등기부에서 또 카드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전부 전산 등기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부가 다 전산 등기부입니다. 근데 이미 폐쇄된 폐쇄 등기부는 뭐 장부식이나 카드식이 아직 남아있죠. 현재는 무슨 등기부라고? 전산 등기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부라는 것은 쉽게 하면 등기부입니다. 책이야, 책. 등기부란 등기 정보자료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잘라주고. 그래서 일필지 토지나 일동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자료인 등기 기록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는 책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이렇게 딱 있으면 이걸 한꺼번에 다 기록한 게 등기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 100번지 요걸 갖다 빼가지고 이걸 등기 기록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기재라 그랬는데 이제는 기록이 됐죠. 일권주의가 바로 등기 기록이고 이걸 전부 묶어놓은 걸 등기부라 그래요. 자, 이번 종류 갑니다. 종류는 이제 등기는 두 가지죠, 그죠? 부동산 등기법이야.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크게 토지하고 건물 두 개로 구분합니다. 등기부는 1. 협의의 등기부라는 것은 박스 안에, 초본 의미의 등기부라는 것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할 게 여러분들 선박은 우리 등기부에서 등기를 못합니다. 선박은 동산이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그 등기는 상법상에 나오는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등기부라는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등기하는 것이지. 자, 만약에 등기법 시간에 선박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 왜?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고요. 자, 넓은 의미 광의의 등기부는 넓은 의미의 등기부를 의미합니다. 넓을 광자죠. 첫째 이제 1 폐쇄 등기부는 종전 등기를 폐쇄하면 이제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해 줘야 돼요. 폐쇄한 등기부. 그다음에 2번 도면도 광의의 등기부가 됩니다. 도면 첨부는 대표적인 게 뭐죠? 도면 첨부할 때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일부에 가능하죠. 그죠? 그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도면, 뭐 토지라면 지적도를 첨부해야죠. 그때 이제 도면도 광의의 등기부로 간주한다. 그 다음 3번에 신탁 원부. 신탁 원부는 이제 또 광의의 등기부고, 신탁 등기할 때 4번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하죠. 5개 이상일 때죠. 그죠? 과거는 우리 신청인이 이제 첨부했지만 지금은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5개 이상일 때. 공동 저당권은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권은 공동 전세 목록이라 그래요. 그리고 5번에 이제 매매 목록도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의의 등기부는 영구 보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등기부하고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영구 보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법상 등기는 여러분들은 알 필요는 없는데 슬쩍 읽어나갑니다.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자, 임목법에 의한 임목 등기부가 있죠. 임목 등기는 뭐하고 뭐만 등기할 수 있었죠?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등기하죠. 요거는 구별할 게 이제 명인 방법하고 구별해야죠. 명인 방법은 뭐만 공시하죠? 소유권만 공시한다. 그게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 재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장재단 등기하고 광업재단 등기를 합니다. 여기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선박 등기부 조금 전에 나왔죠. 그죠?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채당합니다. 그 점은 조심해야 가끔 나와요. 자, 선박은 몇 톤 이상만 등기한다고? 20톤 이상 선박은 선박 등기부라는 등기부에 기재하는데 요건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3번은 기억해야 돼. 등기부는 얼마나 보존한다? 영구 보존합니다. 이 등기부는 광의의 등기부를 의미합니다. 영구 보존이다. 다음 장 가죠. 가로 열고 3번의 등기부 편성은, 자, 등기부를, 자, 소유자별로 편성하는 걸 인적 편성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는 불란서 민법이고, 불란서 등기법. 현재 독일과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자, 물적이라는 것은 물건마다 등기부를 만든다는 거죠.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무슨 편성주의라고? 물적 편성주의. 쉽게 얘기하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거죠. 한 개의 부동산에 한 개의 권리 둔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등기부를 편성은 만드는 걸 편성이라 그래요. 편성 만들 때, 자, 일필지 토지 또는 한 개 건물에 대해서 한 개 등기 기록을 둔다. 요걸 민법에서는 일물 일권주의라 그러고 등기법에서는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라 그래요.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 일필지 토지에 소유권 하나, 일동 건물에 소유권 하나,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예외적으로 이제 집합 건물은 좀 다르죠. 그 다만 나오겠죠.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 즉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는 일동에 10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 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동 건물에 101호, 102호, 103호, 105, 105 다 묶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건 예외죠. 그 다음 2번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사람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단위로 등기 기록을 만드는 걸 물적 편성주의라 그래요. 이걸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라 그럽니다. 한 개의 부동산에 등기 기록 몇 개 둔다? 한 개를 둔다는 원칙이죠. 자, 그 다음 이번에 등기 기록의 구성은 1. 토지하고 일반 건물은, 자, 부동산 표시를 기재하는 게 무슨 뷰죠? 표제부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게 뭐죠?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사항을 얼굴을 둡니다.
이게 결국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개로 구분되는 거죠. 그걸 묶어서 1등기라 그래요. 자, 이번에 근데 구분 건물은 조금 다르죠. 자, 구분 건물은 1번. 자, 구분 건물은 자, 우리가 101동이다. 102동을 한번 해볼까요? 102동에 이제 101호, 뭐 102호, 103호, 201호, 300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요 102동 전부에 대한 표제부를 둡니다. 표제부. 그래, 여기는 면적이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 이렇게 했죠. 표제부. 그리고 이제 요 101호 요걸 전유부분이라 그러죠.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습니다. 자,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그 다음에 자, 갑구. 갑구는 당연히 101호 갑구, 102호 갑구, 103호 갑구겠죠. 그 다음 을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등기부에다 뭐가 하나 더 있다고? 이 집합건물 표제부 한 개 더 있는 거죠. 이게 1동 건물 표제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보통 등기부는 자 그냥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개 돼 있는데 집합건물은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자, 그것만 기억하고 2번 구분 건물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주로 한 거 보죠.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먼저 두고 1동 그러면 101동, 102동, 103동, 뭐 가동, 나동 이런 표제를 두고 각각 전유부마다 즉 101호, 102호, 103호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이게 이제 보통 등기부하고 다르죠. 보통 등기부는 표제부 하나, 갑구 하나, 을구 하나 이렇게 두는데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두 종류가 나오죠. 그죠? 1동 건물 전부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 101호 갑구, 101호 을구를 둡니다. 자, 그럼 2번은 조심하고 2번, 동그라미 2번. 규약상 공용부는 갑구 을구는 없고요. 표제부만 둔다. 일단 줄만 좀 그어놓죠. 규약상 차후에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용 부분은 차후에 배우겠지만 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자, 집합건물법 우리가 배우긴 배웠잖아요. 그죠? 12월 달에. 1월 달에 오신 분은 아직 안 배웠을 거고. 자, 집합건물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요. 개념을. 먼저 집합건물은 전유 부분이라는 개념과 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요. 전유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자, 101호, 102호, 103호 이런 것들입니다. 정확하게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 또는 목적물이라 그러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은 1동 건물을 구분했다는 거죠. 자, 여기가 101동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1호, 102호 이런 것을 이걸 전유 부분이라 그래.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 그러죠. 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결국은 여기는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 다 둘 수 있죠. 근데 표제부는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을구에 적을 게 없으면 안 주는 거죠. 자, 근데 공용 부분은 조심할 게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부분이 공용 부분이에요. 이 전유 부분 소유자의 공동으로 만드는 부분. 근데 공용 부분은 조심할 게 공용 부분은 절대 권리 득실 변경 등기를 못해. 권리 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권리의 득실 변동, 권리 변동 등기는 못 합니다. 권리 변동 등기를 못 한다. 그럼 공용 부분은 결국 요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입니다. 이 공용 부분은 공유.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야, 공유. 우리 어제 배웠죠, 그죠? 공동 소유는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공유, 합유, 총유가 있었죠. 그 중에 공유가 됩니다. 그다음 공용 부분도 두 가지가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되는데, 자, 원래 어제 배웠지만 공유는 공유 지분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유 지분. 근데 여기는 자, 공용 부분은 공유 지분 등기를 못 해요. 권리 변동 등기를 못 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분리처분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구조 자체가 만들 때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부분. 이걸 구조상 또는 법정이라고 하죠.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자, 구조 자체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만든 부분이죠. 대표 사례가 뭐 엘리베이터, 복도, 뭐 계단, 옥상, 뭐 외벽 이런 것들이죠. 겨울에 여기서 잠자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를 못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구조 자체로는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구조 자체로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상가 관리 규약으로, 규약으로 공용부를 만든 걸 규약상 공용부이라 그래. 규약으로 공용부로 만든, 그냥 규약 공용부이라고 하고, 규약상,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이죠. 자, 이거는 이제 별동의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요 개인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외관상은. 자, 규약성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경로당이죠. 그죠? 경로당. 또 뭐 관리인 사무실, 관리인 사무실. 또 요새는 뭐 탁구장 이런 것도 있죠? 탁구장, 또 복서실 이런 거. 이 규약상 공용부분입니다. 자, 규약상 공용부는 요때는 이제 요거는 자, 조심할 게 구조상 공용부는 누가 봐도 여기에 독립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를 못 한다. 등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늘 집에 가서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표지부 한번 열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옥상, 외벽 등기부에 아무 글자도 없습니다. 아예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는 원칙은 갑구가 등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칙은. 근데 갑구를 등기를 못하기 위해서 규약으로 공용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구 얼굴은 등기 못하게 이거죠. 권리 변동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 등기만 하는 거죠. 표제부만. 경로당이나 관리인 사무실은 표제부만 있어요. 표제부 뭐야? 소재, 지번, 면적 이런 것만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을 자 전유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원래는 전유부 될 수 있었으니까. 이걸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돼요. 나중에 하겠고, 하여간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누는데 무슨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누는데 요거는 표제부만 둔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죠. 표제부만 둔다 옆에다가 적으세요. 권리 변동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두고 갑구 얼굴은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만 적습니다. 다음 3번에 등기 기록의 내용. 자, 표제부는 뭐 요새는 이 내용은 잘 안 나와요. 다음 읽어보면 한번 보죠. 자, 부동산에 이제 고유 번호를 적죠. 만약에 1. 등기 기록에 개설할 때 만들 때 1필 토지 또는 한 개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 기록에 고유 번호를 기록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2번에 요 토지하고 일반 건물이라는 것은 집합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보통 건물 등기부 표제부 가죠. 1.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는 자, 먼저 표시번호란. 자, 이겁니다. 표시번호란이었죠. 표시번호란 등기가 아니고요. 표시번호란, 그 다음에 접수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4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토지는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둡니다. 다음 이번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뭐 토지하고 똑같은 것은 표시번호란, 접수란까지는 같고요. 또 동그라미 쳐보죠. 소재, 지번, 토지하고 똑같죠. 그러나 건물 번호가 있죠. 건물 번호란이 달라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역란. 그래서 건물 번호란하고 건물 내역란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갑니다. 5번 정리하면 5번. 건물 내역란에 이걸 기억해야 돼. 건물 내역란에는 건물은 구조, 종류, 면적을 기록합니다. 구조. 뭘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종류는 아파트면 아파트, 창고면 창고. 면적 제곱미터로, 평방미터로 기록합니다. 그 밑에 그거는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것, 즉 표제부에 기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가끔 나오니까 좀 암기를 해버리죠. 첫째, 자, 접수 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래요? 등기는 무슨 순서대로 기재하죠?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표제부는 등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순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 2번 표제부는요, 가등기를 못합니다. 자, 가등기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 하는데 표제부는 표시를 기재하는 거지 권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아까 3번에 얘기했네요. 표제부는 100% 주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에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추정력은 권리에만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갑구와 을구는 추정력이 있지만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등기법에서 출제를 하고 4번, 5번은 민법에서도 가끔 출제합니다. 자,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다. 갑구, 을구만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 무효등기 유용도 표제부는 절대 무효등기 유용이 안 돼요. 건물이 멸실됐다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 무효등기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는 멸실등기를 먼저 하고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지 무효등기 유용이 안 돼요. 이는 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구분건물 등기 기록, 이건 아직 정리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일단 맨 밑에 3번만 먼저 정리하고 아까 잠깐 했으니까 공용 부분만 갑니다. 공용 부분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요거는 표제부, 그냥 표제부는 둔다고 그랬죠.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독서실, 탁구장 이런 것들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요거는 아예 등기 능력이 없죠.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옥상, 외벽 등입니다. 그리고 교재상 출근나간다.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둔다. 그러나 무슨 공용부는요? 구조상 같은 말 법정 공용부는 절대 등기 능력이 없다. 등기하지 못합니다. 않는다가 아니고 아예 등기할 수가 없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갑구 갑니다. 갑구 1. 등기 기록의 갑구에는 먼저 줄거세요. 순위 번호가 가장 중요하죠. 순위 번호랍니다. 순위 번호 순서대로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등기 목적 란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만을 둡니다. 2번 기억해야죠. 등기 기록은 갑구에는 뭘 기재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자, 3번 을구는 2번이야.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심화학습 볼까요? 처분 제한 등기는 갑구에 합니다. 자, 1번 보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담보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기재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담보 가등기에 기해서 이거는 임의경매네, 그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갑구에 하게 됩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라도 그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소유권에 관한 처분금지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갑구에다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조문집 잠깐 펴보세요. 그 등기법 조문집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페이지 찾았습니까? 1페이지 보면 제3조 이거예요.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바로 정리한다. 우리 배웠던 거죠.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이 표시가 무슨 등기라고?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인데 보통 등기는 표제부가 한 개인데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가 되죠. 전유 부분 표제부하고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들이죠. 권리의 보존. 자, 보존 등기는 뭐만 있다 그랬죠? 소유권만 보존 등기. 제일 처음 하는 등기죠. 그리고 잘라주고 이제 권리의 이전, 권리의 설정. 자, 설정이라는 개념은 소유권에는 설정이 없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 만드는 게 설정이죠.
소유권 이해 권리의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이죠. 다음 변경은 경정을 포함합니다. 광의의 변경에는 경정이 포함되죠. 일부가 살짝 바뀌는 거죠. 변경, 경정, 처분 제한의 대표가 뭐였죠? 감유,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등이죠.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한다. 소멸은 멸실 등기하고 말소 등기라 그랬어요. 그럼 꼭 8개가 나오는데 제1호의 소유권은 어디다 등기한다? 갑구. 나머지 2호부터 8호까지는 을구에다가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을구에 하는데 2 지상권, 3 전세권, 3 지역권, 4 전세권. 어제 민포시간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담보물권 나오네요. 저당권. 그리고 6호에 조심할 게 동산질권은 동산이니까 등기를 못합니다. 권리질권은 예외적으로 땡땡 적으세요. 자, 6호의 권리질권하고 7호의 채권, 담보권을 같이 묶어서 둘 다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여기다가요.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 질권이나 채권, 담보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칩니다. 부기 등기죠. 그 다음 8호는 임차권 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2호부터 8호까지는 을구에 등기합니다. 4조에서 권리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2항이죠. 제2항. 등기 순위는 같은 구, 같은 구에 한 등기 사항을 무슨 번호에 한다? 순위 번호. 그래서 순위 번호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번호에 따르고 구가 다른 때는 다른 구, 갑구의 3순위와 을구의 3순위는 순위 번호로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번호에 한다? 접수 번호에 따릅니다. 시험장에 가서 이제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접수 번호로 들어 문제 풀면 돼요. 접수 번호 빠른 놈이 이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죠, 그죠? 그 번호표를 등기소에는 뭐라고 그래? 접수 번호표다. 그렇게 머리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구에는 소유권 등기, 갑구 이외에는 전부 2호부터 8호까지 을구가 됩니다. 자, 다음 장 내려옵니다. 이제 교재 오죠. 192쪽에 그 장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장부는 등기관들이 이제 보관하니까 장부는 그렇게 출제 안 합니다. 근데 맨 밑에 가령 2번에 폐쇄 등기 기록, 요거는 기억해야지. 영구 보존이니까. 자, 1의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폐쇄 등기를 많이 하는 게 과거에는 자, 종이 등기부였는데 이걸 전산 등기부로 전산으로 바꿨죠. 옮겨 적는 걸 우리가 이기라 그래. 우리 이사 간다 그러죠? 이사, 옮길 이자죠? 이기. 이렇게 전산 등기 옮기고 나면 옛날 종이 등기부를 폐쇄를 시켜요. 폐쇄 여기다가는 만약 여기가 이순이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려고 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하고 나온 이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자, 폐쇄 등기 기록 갑니다. 1의 땡땡.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하는 걸 이기라 그래. 옮겨 기록한 때는 이기한 때는 종전 등기구를 폐쇄해야 됩니다. 종이를 찢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 폐쇄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서 폐쇄시켜요. 왜? 폐쇄 등기부도 잠재적 효력은 있어요. 나중에 폐쇄 등기부에 대해서 소송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갖다가 다시 옮겨 적어야 돼. 그래서 폐쇄 등기부도 무슨 효력은 있다고요? 잠재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찢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이 보존 기억해야죠. 폐쇄한 등기구는 어떻게 보관한다? 영구 보관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구 보존.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우리 전번에 봤지만 자, 예를 한번 보겠어요. 뭐뭐 기재하는가? 자, 보죠. 전산 등기 보자. 맨 위에 토지 등기 기록입니다. 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 옆에 뭐가 있죠? 고유 번호가 있죠. 이와 같이 표제부에 고유 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 고유 번호. 그 다음 밑에 표시번호 1 가로 열고 전2 가로 닫고 돼 있죠. 요게 폐쇄 등기부에는 옛날에 이순이라는 거예요. 자, 표시번호 2. 자, 접수는 접수 2017년 5월 3일 날 접수했네요. 옆에 적으세요. 그 접수번호가 있어 없어요? 접수번호 없죠? 아까 했잖아요. 자,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왜? 접수번호하고 상관이 없어요. 권리등기가 아니니까. 접수한 날짜는 적지만 접수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지번은 번지까지입니다. 노량진동 100, 그 다음 지목은 대, 면적 357제곱미터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 표제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는 걸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하고 같이 이제 되느냐 하면 토지대장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토지대장. 다음 밑에 건물 등기 기록합니다. 맨 오른쪽에 고유 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표제부에 표시번호 1, 전 2, 접수 연월일만 적습니다. 접수 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소재 지번은 100번지까지 및 건물 번호란 나오죠. 건물 번호가 있으면 건물 번호를 적어요. 건물 번호가 없으면 안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물 내역은 뭘 적죠? 구조, 종류, 면적 그렇게 적습니다. 건물 내역란에 뭘 적는다? 구조, 종류, 면적입니다. 보죠. 구조는 벽돌조네요. 그 다음에 기와지붕, 그 다음에 종류는 단층 주택입니다. 면적은 77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번호를 적습니다. 표시번호. 그 다음 갑구 갑니다. 갑구는 뭘 적는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조심해서 순위번호야. 순위번호는 같은 구는 순위번호에 따르니까 순위번호 1순위. 전도 1이네. 항상 1순위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접수 연월일 5월 3일 접수번호 나왔죠? 제 123호. 접수번호는 표제부는 기재하지 않고 갑구 을구에만 적습니다. 자,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뭘 안 적었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안 적죠? 거기다 X라고 적고 등기 원인과 연월일 X입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뭘 적지 않는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예컨대 뭐 2001년 1월 1일 매매 이런 거 안 적는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나오죠. 그러면 소유자 이름 적어야 되겠죠? 소유자, 유하보,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다음 그 밑에 2번, 손위번호 2번, 전이 소유권 이전이네. 그러면 소유자 유하보가 이제 소유권 이전 넘겨주죠. 그럼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5월 7일 257625. 등기 원인 나오죠. 이제 매매네요. 매매. 연월일 언제야? 2015년 5월 6일 매매. 이와 같이 접수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는 게 원칙인데 어디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보존 등기에는 기재를 안 해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다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추정력이 약한 이유가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소유자 강영숙이네. 그리고 요 등기부를 보면 유하보라는 사람이 강영숙이하고 자, 등기 원인이 뭐야? 매매 계약에서 언제? 2017년 5월 6일 날 매매 계약 해가지고 등기 신청은 언제 했다고요? 접수를 그 다음날 했나요? 5월 7일 날 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강영숙이는 언제 소유자가 취득했죠? 5월 7일 날 소유권 취득했네요. 자, 그럼 그 매매 계약이 바로 채권 계약이고 5월 7일이 소유권자가 된 겁니다. 다음 밑에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아까 한번 적어보세요. 7개. 7개. 아까 2호부터 읽었잖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그렇게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 못하는 거 그럼 그거 뭐야?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 등기 못하잖아요. 점유권, 유치권. 그게 민법 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야. 민법, 공시는 공시 이러니까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민법하고 물건하고 공시는요 그대로 연결된 거야. 그럼 민법도 점수가 올라가고 공시도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민법도 틀리고 공시도 틀리고 그러니까 또 한 해 더 봐야 돼. 자기 딴에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보고 앉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돼.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이루고 앉았어요. 자, 또 을구한 가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1, 순위번호 1. 자,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나왔네요. 자, 설정은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받는 게 설정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네요. 자, 근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부종성, 소반성이 없죠.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일은 설정계약, 연월일은 12월 3일이네요. 자, 필요적 계상 나오겠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채권 최고액 금 5천만 원 필요적 계상이죠. 채권 최고액. 여기 보통 저당이란 뭘 적어야 돼? 그냥 피담보 채권 이렇게 적어야죠. 그 다음 채무자는 신익희, 그 다음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우리은행 밑에 184636 다시 빵빵빵. 이건 뭐죠?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죠. 예.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지만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죠.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 지점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저당은 필요적 계상이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의 뜻이죠. 자, 그럼 표제부 갑구월구 정리됐죠? 자, 다음 집합 건물 등기부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 건너뛰고 맨 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157의 1외 1필지 사랑아파트 101동 제1층 102호 이제 고유번호 나왔죠? 1955 따다 고유번호. 자, 표제부 보겠습니다. 1동 건물 표제부. 1동 건물. 자, 101동이면 101동, 102동, 102동. 자, 표시번호가 있죠? 1. 접수 연월일이 나옵니다. 10월 4일. 접수번호가 없죠? 접수번호 X.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지번, 명칭, 건물번호 나오죠? 자, 소재는 동까지죠. 157-1번지까지가 지번. 왜 1필지, 미래 레미안 아파트네? 레미안 아파트 101동. 건물의 명칭이 레미안 아파트고, 건물번호는 제 101동입니다. 건물 내역에는 뭘 적는다 그랬죠? 건물 내역에 구조, 종류, 면적. 자, 철근 콘크리트죠. 슬라브 지붕 구조 나왔네요. 자, 5층. 그 다음에 5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면적 적어야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쭉 5층 면적입니다. 자, 오른쪽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자, 그러니까 도면 첨부돼야 되겠죠.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이니까 도면 첨부했으니까 도면 번호를 적어줍니다. 도면 번호 제3호.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대지권은 아직 안 보겠습니다. 차후, 대지권은 차후에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 3번에 폐쇄 사유가 나오는데 이건 한 15년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뭐 보지 마시고요. 뭐 15년 동안 공부하실 때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꼭 2번에 도면 정리해요. 도면은 아까 잠깐 했지만 용익 물건이 부동산 일부에 설정되거나 용익 물건 3개 적어보세요.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 앞에 성역지가 일부야, 요역지가 일부야? 성역지죠. 그러니까 외울 때 성역지 지역권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지상권, 성지입니다. 성역지 지역권은 일부도 가능해요. 요역지 지역권은 절대 일부 안 되죠. 우리 어제 배웠잖아. 어제. 24시간밖에 안 돼도 싹 까먹으면 안 되겠죠. 다음에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도 같이 가죠. 임차권은 용익 채권이지만 임차권도 일부가 가능하죠. 그와 같이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일부에 설정하거나 또는 조금 전에 봤지만 건물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도면 제공해야 됩니다. 도면을 옛날 첨부한다 그랬죠? 첨부로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 기록에다가 도면 번호 기록했죠? 도면 번호 기록합니다. 3번에 전세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때 5개 오해하죠. 1번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는 작년에 3개라고 해서 답 줬죠. 나 좀 잡아가시오 하고 3개 줬어요. 손 들었는데도 그것도 못 잡아갔어요. 5개 이상인 때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 같은 말, 전세라면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정보에 첨부해야 됩니다. 이번에 공동담보목록도 광의의 등기부라 그랬죠. 광의의 등기부니까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1년마다. 다음 4. 매매목록은 자 거래계약 신고 필정에
이거는 중개사법식에서 많이 나오죠.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이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된 경우, 등기관은 매매 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소유권이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기록해야 됩니다. 자, 5번에 신탁, 원부는 신탁 등기할 때 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신탁 원부는 신탁 등기 시 부동산별로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기록은 신탁 원부도 물어본다. 등기부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3번 옵니다. 오른쪽에 가로 3. 장부 보관. 자, 현재 보관은 어디 가겠어요? 컴퓨터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컴퓨터에서 보관한 거 1번만 기억합니다. 등기부는 전부 이제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중앙정보관리소가 있죠.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양산 등기소에서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그럼 당연히 대전에 있는 정부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관리가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등기부에 일부로 간주하는 것들 있죠. 광해 등기부,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도 이제는 이제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해서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전부 이제 어디서 보관한다고요?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만 되면 다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가죠. 맨 위에 4번에 장부 보존기관에서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연구보존만 외우세요. 연구보존만.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다 외워가지고 연구보존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시험은 뭐 나온다? 연구보존만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여기 뭐야 등기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연구보존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등기부, 폐쇄등기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매목록 전부 등기부로 간주하는 것들이죠. 요거는 연구보존입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나와도 답으로는 안 나와요. 그렇게만 정리하고요. 다음 이제 쭉 지나갑니다. 차후에 가득했고, 자, 열람하러 가볼까요? 200페이지 가보세요. 200쪽의 맨 위에 자 2절에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뭐 시험은 한 5년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자 1. 등기사항 증명 의의만 보죠. 동그라미 1번에 등기사항 증명이란, 자 옛날에 얘기하면 등기부 등초본 얘기입니다. 등기부 등초본. 등기사항 증명이란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열람은 눈으로 보는 거죠. 영화 보는 거는 뭐라 그래요? 영화는 관람이라 그러죠. 그런 이제 눈으로 관람하는 거. 열람은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열람이라 그래요.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2번 내려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오늘 기억하지? 에브리바디입니다. 등기 공개주의야.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돈 내야 되죠?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 전부 또는 일부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야, 에브리바디야. 그러니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대리 권한 증명서면 필요 없습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니까.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위에 시험 안 나오지만 3번 보죠.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하면 돼요. 1. 말소사항 포함하는 등기부 정보. 2.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 등본. 3. 특정인 지분 등기부 초본. 4. 지분 취득 이력 등기부 초본. 5. 일부사항 증명 등기부 초본.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쭉 지나갑니다. 205로 가죠 이제.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뭐가 기재되냐 그것만 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총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죠. 어디를 먼저 보냐면 절차를 보세요.
자, 일단 어디부터 좀 보냐 하면 238페이지 먼저 봅니다. 238페이지 많이 봤던 양식인데 찾았어요? 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입니다. 항상 등기 절차를 이제 개시하는데, 자, 먼저 이제 개시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 절차 개시는 첫째 이제 신청이죠.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신청 등기가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촉탁 등기는 관공서가 촉탁 등기. 그다음에 직권 등기. 다음 마지막으로 명령 등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원칙이다? 신청 등기가 원칙입니다. 촉탁도 신청을 준용합니다. 그다음 명령 등기 두 개밖에 없고요. 자, 절차 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하러 갈 때는, 자, 우리 절차는 무조건 서면주의입니다. 옛날에는 종이에 적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컴퓨터로 이제 입력하면 되죠. 서면주의, 서면. 그러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나오는, 자, 지금 일단 가장 많은 게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지금 양식이 소유권 이전 등기 양식만 돼 있네요. 등기부가 지금, 자, 먼저 표제부가 돼 있고, 등기소에, 자, 건물 등기가 돼 있다고 하죠. 그다음 현재 등기부에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다고 하죠. 소유자 갑. 자, 현재 얼굴은 없다고 하죠. 얼굴은 없는 경우도 있죠. 갑이 이제 이 집을 팔았어요, 을에게. 1월 1일 날. 자, 2008년 1월 1일 매매했다. 그럼 민법 186조에 의해서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등기하여야 소유권 덕실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자,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죠. 등기소에. 자, 관할 등기소. 관할 위반은 절대 무효잖아요. 관할 등기소에. 관할은 어디입니까? 매도인의 주소지예요? 매수인의 주소지예요? 누구의 주소지? 또 꼬이지 말고, 무슨 사람이야.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또 꼬이 맞았어요. 등기는 뭡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야. 사람 주소지가 아니고 꼬이면 안 돼.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재지에 이제 등기 신청하면, 공동으로 신청하면, 신청할 때 이제 요 딱 가져가, 서면 가져간다면, 서면. 옛날에는 등기 신청서라 그랬어요. 신청서, 종이죠. 지금은 서자를 뭘로 바뀌어서 신청 정보로 바뀌겠죠? 컴퓨터니까. 무조건 서면을 정보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첨부 서면 가져가야죠. 첨부 서면. 첨부 서면, 이것도 뭘로 바뀌었어요? 청부 정보. 뭐 컴퓨터니까 정보를 갖고 온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서하고 첨부서면 가져가면, 그러면 요 신청서하고 첨부서면하고 현재 등기부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줍니다. 이게 불일치하면 각하를 한다는 거야. 각하. 각하는 물리칠 각자죠. 등기 안 해준다는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근데 이 각하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공부를 해보셨어요? 각하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제일 높은 게 뭐예요? 폐하입니다, 폐하. 황제, 폐하, 황제자. 그러다가죠? 그러다가 이제 폐하는 언제까지 우리 폐하였어요? 고려시대까지는 폐하였어요. 우리 황제국가였으니까. 조선시대 내려오면서 뭐가 뭐라죠? 전하로 바뀌죠. 사대주의 때문에. 폐하를 못 써요. 황제가, 왕이 되는 거, 이때는. 왕. 이때는 황제, 왕. 전하. 그러다가 이제 각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낮은 겁니다. 각하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죠? 군인한테 각하 그랬잖아요. 소장 각하.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이걸 안 해준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배웠지만, 29조에 이제 각하 사유가 이제 11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호가 무슨 위반이었죠? 관할 위반이죠. 관할 위반은 너무 크니까, 관할 위반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 등기되어도 직권 말소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기 사건이 아닌 때죠. 등기 사건 또는 등기 사항이 아닌 때. 이게 이제 민법이나 다른 실체법에서, 특별법에서 등기하도록 돼 있는 것만 등기해야 돼. 등기하도록 안 돼 있는 등기했다. 절대 무효죠. 뭐 점유권 등기했다. 유치권 등기했다. 어제 배웠던 농지에 대해서 무슨 등기? 전세권 등기하면 절대 무효. 요 두 가지만 절대 무효입니다. 나머지 3호 이하는 이거야. 이 불일치한 것은 실체관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일치하다면, 이런 게 불일치하는 것은
경미한 하자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마다 유효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모 이하가.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 첨부해야 돼요? 아까 소유권 보존 할 때 토지라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첨부해야 되는데 이걸 위조했다. 위조해서 등기됐어요. 등기되면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이거죠. 또 이런 게 불일치하면 만약에 갑에서 을로 등기 신청하면 갑에서 을로 신청해 갑에서 병으로 신청한다. 이거는 등기사항이 아닌 때죠. 이런 절대 무효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일치하다면 이 소유권 이전 요걸 그대로 뺏겨주는 거야. 그대로 뺏겨주기 위해서 이제 첨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기 원인 정서가 가장 중요하죠.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이 뭐죠? 여기는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여기는 갑이 병에게 등기 신청한다. 각하해야죠.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원인과 연을 적고 소유자 을. 그러면 이게 어디에 다 적혀 있다고요? 신청서와 첨부서면에 적혀 있는 거죠. 일치하면 등기해 줍니다. 그럼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머리에 그려야 돼. 신청 뒤에다가 서자를 적어도 되고 또는 정보를 적어도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또는 등기 신청 정보. 맨 위에는 이건 등기관이 기재한 날입니다.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적혀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제 37호. 이거는 등기관이 적는 날짜고. 처리인도 마찬가지. 등기관이 접수에 도장 찍고 조사했다,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는 해준 때마다 도장 찍어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밑에 이제 적을게요. 부동산 표시란 나오죠. 자, 부동산 표시는 자 어떻게 적죠? 소재 지번이죠. 소재 지번까지. 그러니까 소재 지번. 그다음은 토지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목 면적입니다. 지목 면적. 건물이란 뭐가 들어가야 돼? 구조 종류 면적이죠. 구조 종류 면적. 다 썼다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땅을 갖다가 만약에 세 필지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1년 번호를 적습니다. 오른쪽 맨 밑에 와보세요. 239페이지 맨 밑에 1, 맨 밑에 박스 밑에 나오죠. 1 줄 그세요. 부동산 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은 1년 번호를 기록합니다. 1 소재 지번 지목 면적, 2 소재 지번 지목, 3 소재 지번 지목 이렇게. 그다음 왼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 부동산 표시 밑에 뭐 들어가죠?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들어가죠.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그 옆에 적으세요. 보존 등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보존 등기 신청에는 뭘 기재 안 해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신청 정보에도 기재 안 하고 등기부에도 기재를 못 하죠. 보존 등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등기 목적 나오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이라면 소유권 보존, 저당권 설정이라면 저당권 설정 그런 걸 적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전할 지분은 자 거기 적어 공유 지분입니다. 자 지분은 뭐만 등기한다고? 공유 지분만 등기한다 그랬죠. 합유나 총유는 지분 등기 못한다. 그런 거죠. 이전할 지분이 있으면 3분의 1, 4분의 1 적고 없으면 안 적어요. 밑에 이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도 2, 3년에 한 문제 꼭 나와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죠? 등기함으로써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 손해본 사람, 권리자는 이익 보는 사람이죠.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의무자가 되겠어요? 매도인이 의무자죠.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되죠? 설정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권리자. 그런 걸 적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등기 의무자 김남현, 등기 권리자 이예솔이네. 그럼 매도인이 김남현이고 매수인이 이예솔이가 등기를 신청한 날 공동 신청합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맨 위에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등기 신청 수수료 금 8,000원 밑에다가 등기 의무자의 동그라미쳐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보 옛날에는 권리증이라고 그랬죠.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등기본 등기 필정보 적고 그 밑에 김남현이 밑에 첨부 서면이 나옵니다. 첨부 서면이 가장 중요하죠. 1. 매매계약서 옆에 적어 등기 원인 정서입니다. 등기 원인 정서 매매계약서 한 통.
만약에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겠죠. 한 통. 그 다음 1호 인감증명. 또 1호 등기필증 묶으세요. 인감증명서하고 등기필증은 공동신청에만 첨부하는 서면이에요. 인감증명과 등기필증은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과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은 공동신청할 때만 첨부합니다. 여기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과 매도인의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여기는 필증이라 되어 있죠.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등기필정보가 되겠죠.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몇 년? 2017년 3월 25일 날 등기를 신청했죠. 그러면 신청인 김남현, 이해솔, 대리인이 했던 법무사 누구누구 맨 밑에 줄 거세요.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요게 이제 관할이야. 관할 등기소인데 부동산 표시로 놔보세요. 부동산 표시란에 어디라고 돼 있죠?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돼 있죠. 강남구 삼성동이 바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주소지, 매수인의 도지가 아니야. 왼쪽 보세요. 등기 의무자 김남희는 어디 살아요? 동작구 노량진동이에요. 노량진동은 강남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이걸 딱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등기 신청서하고 가장 중요한 게 등기 원인 정서. 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걸 알고 나야 이제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등기부는 절차니까 절차를 머리에 그려야 돼요. 그래야 암기가 돼. 절차를 모르고 암기해봤자 뭐 암기가 되지가 않아요. 절차법. 자, 그러면 205페이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등기 절차 총론 펴놓고요. 네,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